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고퀄리티, 이제 구글이 원하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의 제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글을 쓸 때는 주제를 찾을 때는 먼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은 것을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제목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검색을 주로 합니다. 구글에 보면은 어,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준비한 이미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면서 컨텐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 있는 SEO 툴을 이용해서 컨텐츠에 맞게끔 SEO 점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백링크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휴 코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제가 그 패스트 코밋이라는 해외 호스팅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딧 플러스로 설정을 해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이걸 기록형으로 한번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주제는 내가 아는 것을 한다.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봤어요. 제가 그리고 알고 싶은 것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구글 검색에서 제목을 이제 유출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다시 이제 되새겨서 이제 검색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는 안 했죠, 참. 패스트 코밋에서 에딧 플러스 검색 접속 방법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저처럼 고민을 해서 주제를 타이틀을 정했겠죠. 이거를 이제 좀 짜집기로 좀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제라기보다는 타이틀을 완성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패스트 코밋에서 에딧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접속을 할 거냐면 SFTP라는 보안 접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를 다 넣어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SEO에서 타이틀에 이 숫자 한 가지, 두 가지, 탑 5, 탑 10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다고 해서 지금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숫자를 넣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한 모든 키워드를 여기다 넣었죠. 그런 다음에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검색을 했죠. 준비한 이미지를 먼저 쭉 올렸습니다. 준비한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먼저 합니다. 스크린샷을 떠서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가급적이면은 내가 쓸 주제를 내가 알아본 방식대로 먼저 습득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몰라서 검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에딧 플러스에 설정을 해보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담아서 스크린샷으로 떴습니다. 뜬 다음에 어떻게 한다? 블로그에 이미지만 먼저 쭉 올립니다. 이미지만 쭉 올린 다음에 이미지를 보면서 컨텐츠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죠. 글을 다 썼어요. 이렇게. 구글이 좋아하는 이렇게 H2도 넣고 H3도 넣었는데 어디 갔지? H3 태그도 여기 H3 태그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이미지를 보면서 컨텐츠를 채우는 것까지 했죠. 그 다음에 SEO에 맞게 컨텐츠를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여기 저는 랭크매스라는 SEO 툴을 쓰고 있고요. 여기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포커스 키워드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메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내가 가장 가장 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 키워드, 저는 패스트 코밋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죠. 랭스매스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장으로 이렇게 썼을 때 최적화 이거랑 매치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다 쓰기 뭐해서 저는 그냥 단어로 쓰거든요. 얘는 이렇게 문장이네. 문장으로 쓰면 이 문장이 매치가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문장으로 여러 번 쓰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는 그냥 패스트 코밋만 일단은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더니 전체 문장에서 일단 70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절하게 얘가 오류를 알려주죠. 먼저 나머지들은 다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을 좀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제목에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발췌했으니까 당연히 포커스 키워드가 제목이 있겠죠. 녹색 들어왔습니다. 메타 설명에 내에서 사용되는 포커스 키워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 키워드가 이 문장에서 첫 부분을 갖고 가는데 자동으로 제가 발행을 하기 전에 이게 빨간 거였어요. 그래서 임의로 발행을 하고 비보호,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타 설명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에 그래서 키워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쓰고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문단에서 이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URL에 사용된 포커스 키워드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빨갛게 이렇게 X표가 뜰 거예요. 그런데 발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제목이 비공개죠. 제목이 눌러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글을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제목을 나타내겠다고 하면 여기에 제목 끝에 이렇게 붙죠. 여기에 패스 코밋을 제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제목을 끌어오고 제목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얘도 발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포커스 키워드가 컨텐츠 처음 10% 안에 포함됩니다. 저는 그래서 포커스 키워드를 우리 메인 키워드를 첫 번째 문장에 아예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돼 있고 컨텐츠 게시물 컨텐츠에 포커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단어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키워드 컨텐츠 길이는 좀 짧습니다. 아직 제가 내용을 많이 주저리 안 쓰고 그냥 이 설명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족하다는 건데 일단은 여기는 지금 채우기는 뭐 하니까 패스. 그 다음에 추가 오류가 6개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녹색 들어온 것부터 보겠습니다. 부제목에 포커스 키워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에 부제목, 그러니까 우리 서브 타이틀이죠. 서브 타이틀에 패스트 코밋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포커스 키워드를 대체 텍스트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이미지를 넣는데 대체 텍스트, 그러면 이럴 때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요걸 누르면은 대체 텍스트죠.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걸 누르면은 대체 텍스트, 여기 키워드를 넣어야 되죠. 키워드가 패스트 코밋 설명 이미지 이렇게 넣으면은
대체 텍스트에다가 요 키워드를 제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볼까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키워드 destiny is 2.85라고 되어 있습니다. which is high, 너무 높다라는 거죠. The focus keyword and combination appears 8번이 나타났다. 8번이 너무 많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포커스 키워드 잡은 게 이거죠. fast commit. 이게 몇 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카피를 해요.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찾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넣은 부분이 나와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기에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8번 나왔다. 그럼 이걸 줄여봅니다. 꼭 필요 없는 부분 거를 없애는 거죠. 제목 필요하고 첫 번째 10%에 들어가야 되는 이거 필요하죠. 여기도 서브 타이틀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2번 들어갔네요. 이건 지우는 거죠. 그럼 이름을 바꾸죠. 뭐 past commit이라고 영어로 한글로 하는 거죠.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줄였더니 바로 되네요. 그럼 이렇게만 줄이죠. 녹색 됐습니다. URL은 55자 길입니다. 외부 리소스에 링크 아웃이 없다. 아웃바운드, 밖으로 나가는 외부 링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인용을 할 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용을 할 때는 저는 그래서 뭘 하냐, 패스 코밋에 대한 어떤 그 제휴 코드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제휴 코드는 제가 정리를 해 놓겠어요. 패스 코밋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패스 코밋을 들어갔죠. 지금 녹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넣어도 되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넣죠. 아니면 이제 이런 글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하나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제휴 링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우리가 말하는 SFTP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도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눌러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링크를 카피를 하는 거죠.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나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구글이 설명하는 거를 링크를 추가 설명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외부 링크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다음 거를 보면은 컨텐츠에서 내부 링크를 찾을 수 없다. 인바운드 내부 링크죠. 인바운드 링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SFTP 접속 관련된 글, 그러니까 주제가 만약에 한 가지라면 사실은 내부 링크 걸기는 굉장히 좋죠. 내가 만약 다이어트에 관련된 글을 막 쓰게 되면 지금 다이어트 막 글을 쓰다가 이거 뭐 뭐죠? 이런 채식주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단백질 관련된 것, 쉐이커에 관련된 글을 그 전에 썼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는 이거에 대한 글이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없고, 그러면 패스트 코밋은 내가 썼는 것 같아요. 패스트 패스트 코밋에 대해서 쓴 거는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차라리 아까 이거를 이걸 네이버 링크로 바꿔볼까요? 네이버 링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오류가 하나 남았네요. 그럼 전부 다 됐어요. 이제 녹색으로 돼서 88점이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8점 이상만 넘으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볼까요? 제가 백링크도 추가를 했고 제휴 코드도 추가를 했습니다. 백링크는 만약에 저의 백링크는 아까 이거였죠. url.kr 백링크를 넣었어요. url.kr 넣었고, 또 다른 백링크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호스팅 비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이트를 패스트 코밋을 제가 여기다 있나? 여기 있구나. 이 사이트에 대해서 백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 호스팅 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언급을 해주면 되죠. 설명을 쭉 하고, 또 여기다가 해외 호스팅, 잠시만요. 아침에 글이 잘 안 써지네. 호스팅 비전을 소개합니다. 비전.
이렇게 주제도 좀 이제 주제라기보다는 이 내 생각도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백링크로 넣는 거죠. 해외 호스팅 사이트를 한 번에 비교 검색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얘가 백링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공개를 나중에 비공개로 할 거고, 비공개를 공개로 할 거고, 카테고리는 저는 일상이 아니고 이거는 생활 코딩으로 저는 주제를 정할 거예요. 주제를 정하고 태그는 첫 번째로 제가 했던 메인 키워드 past commit을 넣고, 그 다음에 한글로도 past commi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edit plus 그것도 edit plus, 그 다음에 SFTP 연결 방법, 설정 방법,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쓰고, 특성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만들어 온 걸로 특성 이미지, 잠시만요. 이왕이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이렇게 키워드로 바꿔버리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설명에다가 여기 타이틀 그대로 넣죠. past commit edit 플러스 접속 방법, 이렇게 설정 눌러준 다음에 이걸로 들어가고, 뭐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고, 비공개를 공개로 바꾸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끝납니다. 자, 볼까요? 다 완성됐습니다. 목차는 자동으로 H 태그를 넣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링크, 외부 링크, 그리고 이제 제휴 코드까지 넣었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백링크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잘 써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미지 캡처하고 쓸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성 포스팅을 써놔야 사람들이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 제 블로그가 구글에서 이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 구글에서 이제 칼을 갈았죠.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AI가 생성하는 오토 포스팅들을 이제 싹둑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토 포스팅에만 의존했던 분들은 이렇게 정성 포스팅을 고퀄리티로 자기만의 문장을 이제 포스팅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내가 아는 것으로 해야 하거나 내가 알고 싶은 것으로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뭘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 구글 검색을 직접 해봅니다. 어차피 내가 검색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검색이죠. 아까 말한 것 같이 SFTP라고 딱 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유출을 해서 사용 방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고민을 해서 타이틀을 정했을 거니까 이 타이틀을 보고 좋은 키워드,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서 나만의 글 제목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준비한 이미지들을 올리고 그 이미지들을 이왕이면 번호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을 다 이미지를 하나씩 다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보고 글을 하나씩 이제 컨텐츠를 이제 써가는 거죠. 얘를 먼저 올려놓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보고 제가 글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글을 쓴 다음에 글을 다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그 SEO 툴을 맞게끔 하나씩 빨간 거를 이제 녹색으로 바꿔서 최소한 80점 이상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백링크도 넣고, 제휴 코드를 넣어갖고 수익도 만들려고 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싶은 것으로 선정을 했죠. 기록형으로. 근데 알고 싶은 것을 구글을 통해서 먼저 내가 궁금했던 거를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을 거잖아요. 먼저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실제로 해보면서 설정을 해보면서 그 과정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다시 한번 스크린샷을 뜨면서 그걸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은 좋은 주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여러분한테 구글이 바라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의 구글이 바라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